스마트 공장 표준화 진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원래 만들고 있는 표준화 로드맵하고 표준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한국표준협회 백종현 표준연구원이 강연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은 이제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된 표준협회 백종현 책입니다. 제가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올해 이제 스마트 공장 표준화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하고 이제 산업부 쪽 연구관한테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 표준 로드맵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다만 아직 지금 그 결과물들이 완성은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다는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앞부분에서 이제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이제 어떤 정책 조명이라든지 국제 표준화도 앞에 디테일한 부분을 잘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이제 산업부에서 이제 스마트 공장 표현체계 구축이라는 스마트 공장 제도화 연구를 좀에 포함되어 있는 그 연구를 진행했고요. 그 중에 이제 주요 활동 내용들이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라든지 스마트 공장 표준화 로드맵 부분입니다. 다만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스마트 공장 로드맵이라고 하면은 현재 어떤 스마트 공장의 어떤 표준화 진행 현황을 좀 살펴보고 향후 어떤 부분들이 표준화가 되어야 된다는 어떤 좀 전략 그림이나 큰 그림들을 이제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스마트 공장 국가 코디네이터 사무국에서 하고 있는 이제 스마트 공장 표준 기반 R&D 로드맵에서 좀 전체로 진행이 되고, 보통 해외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로드맵을 했을 때는 현재 어떤 표준들이 어떻게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보통 이제 로드맵으로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처음에 이제 생각하시는 그 로드맵의 개념과 약간 다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설명 쭉 설명을 쭉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은 좀 지음작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공장 표준 로드맵을 할 때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올해 이제 7월 달부터 지금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요. 1단계 이제 스마트 공장 표준 로드맵에서는 현재 지금 산업계의 표준화 요구사항이 뭘까? 그리고 현재 국제적으로 IEC라든지 ISO, 그리고 ISO 같은 공식 표준화 기구에서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표준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칭을 해서 먼저 정리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리고 이런 의견 수렴 사항들을 내년이든 내후년도에 전개될 버전 2와 버전 3에서 예를 들어 이제 산업계에서는 요구하지만 현재 대응되는 표준이 없을 경우에 이런 걸 좀 개발하는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그리고 된다면 어차피 표준은 적합성, 그러니까 인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표준이 어떤 스마트 공장의 어떤 각 요소들에 쓰이는 적합성 평가라든지 그런 게 잘 부합될 수 있도록 연결한다든지, 해외에서의 어떤 적합 평가들이 나올 때 관련 표준들이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들,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저희 기본 계획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한 3개년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로드맵을 이제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시작한 거는 우선 첫 번째로서 현재 어떤 기존 표준 요구사항과 기존 표준과의 매칭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홍석 교수님이나 여러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IEC TC 활동이나 보면은 무수한 스마트 공장 관련 표준들이 나열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자체가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내가 만약에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거나 기존 공장에서 스마트 공장으로서의 전환을 하려고 할 때 어떤 표준이 필요한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전 1에서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정보를 모으고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 거기에 이제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버전 1의 로드맵과 라이브러리를 개발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내 어떤 스마트 공장 정책 동향, 그리고 표준화 동향,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국내 표준화 동향들, 앞서 이제 많은 정보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이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스마트 표준 기술 연구에 지금 홍성 교수님께서 이제 의장을 맡고 계시는 스마트 표준 기술 연구회와 함께 협력을 해서 ISO/IC의 어떤 각종 스마트 공장 관련된 표준들을 리스트한 다음에 검토를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스마트 공장과 관련성 있는 표준들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외 산업과 어떤 스마트 공장 기술화의 로드맵과 그리고 현재는 아직 지금 작성이 지금 되진 않았는데 지금 스마트 공장 코디네이터 사무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표준 기반 로드맵 지금 진행 사항들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아마 단기적으로는 이제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표준들을 좀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표준 개발과 그 선정 방향들을 제시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한데 이제 그러면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이제 그 어떤 표준이 필요한지 그걸 개발을 하려면 먼저 스마트 공장과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들이 나열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개념의 요소들이 있는지를 먼저 뽑아냈습니다. 여기 이제 좀 매트리스 구조를 해가지고 이제 뽑아냈는데 저희들은 물론 이 작업을 할 때는 저 협회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스마트 공장 표준 개발 로드맵 개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5차례 정도의 회의를 거치고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그 어떤 기술에 대한 주요 키워드들 그리고 표준과 관련된 어떤 키워드들을 뽑아내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걸 할 때는 독일 인재 스트리 4.0의 표준 로드맵이라든지 우리 앞에 이제 표준 기반 R&D 로드맵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 그리고 TT에서 뭐 이제 표준 개발 로드맵이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거기서는 스마트 공장 관련된 직접적 로드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차세대 컴퓨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IIoT 관련된 좀 논의들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도식도를 그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도대체 그러면 스마트 공장이 이제 표준화 노드맵을 한다고 하는데 먼저 스마트 공장의 컨셉을 좀 잡아야 되겠다는 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기존에 많은 어떤 스마트 공장을 얘기하는 뭐 정책 세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제품 생애 주기 및 가치 사슬의 정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최적화를 가능케 하는 유연하고 상호연성을 갖춘 어떤 지능형 제조, 운영 관리 기술이 시스템화돼서 적용된 공장이라고 지금 정의를 했고요. 특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 특징적으로 보면 뭐 지능화라든지 유연화, 자율 제어, 연결, 구입 맞춤력, 실시간 공유, 에너지 효율, 그리고 가상 물리 제조, 그리고 뭐 사물 인터넷, 그리고 뭐 자동화, 그리고 뭐 사물 통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나왔고 이런 요소들이 반영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 스마트 공장의 어떤 그 표준으로서 좀 저희가 정리하고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쪽에서도 다른 기존의 어떤 스마트 공장의 그 개념들을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그 생산성본부에서 그때 한번 좀 정리했던 자료를 좀 레퍼런스 했었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전통적인 어떤 스마트 공장의 제품 기획, 설계, 제조, 공정 및 유통, 판매 과정을 ICT로 통합하는 것을 이제 그 포커싱을 맞추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독일적 개념을 많이 갖다 보니까는 뭐 IoT라든지 가상 CPS 같은 거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얘기되는 것들이 어떤 부분이 생산 향상이나 뭐 에너지 절감 그리고 보면은 또 인간적인 작업 환경들이 좀 구현되고 하는 것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고 뭐 딜로이트 같은 데는 좀 인공지능 쪽에 좀 많이 얘기를 해서 뭐 감지, 판단, 뭐 수행 이런 요소를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시스 같은 경우는 IoE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인데 사실은 뭐 사물 인터넷이나 건물 인터넷이나 이제 강압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여기서도 지능이라든지 생산 설계에 대한 제어력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스마트 공장 뭐 표준을 분류하고 라이벌러를 하기 위해서 뭐 봤던 것들 그러면 각 국제 표준화 기구라든지 해외에서 어떤 접근법을 하고 있는 걸 봤더니
IC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의 어떤 전체적 개념을 설계하는 것들, 시스템의 특징이나 제품, 그리고 도메인들을 넣어서 하는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어떤 유스 케이스를 좀 중심으로 좀 진행하고 있고, 뭐 독일의 4.0은 사실은 이제 뭐 스마트 모바일리티라든지 로지스틱스라든지 어떤 이런 어떤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대부분의 어떤 공장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결합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스마트 공장의 그 구성 요소들을 좀 나누고 있었고요. 뭐 미국은 앞서 이제 우리 저기 홍성 교수께서 설명을 하셨던 것처럼 주로 저기 어떤 센싱이라든지 저희 첨단 소재 그리고 에너지 효율에 관한 것들, 특히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스마트 공장 모듈 공장으로 얘기되고 있는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ICT의 이제 기존의 어떤 공정 과정을 결합하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실 것 같고, 아마 이따가 이제 발표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좀 간단하게는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독일에서 도대체 이제 표준화 관련해서 이제 스마트 공장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정책 내에 어떤 표준의 어떤 지향점이나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표준 라이브러리 노드맵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대체 그럼 독일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인터넷 4.0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부분이고, 2015년도에 이제 플랫폼 인터넷 4.0 얘기를 할 때 그때 표준과 보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아키텍처 얘기도 나왔고요. 여기 이제 그림으로 말씀드렸던 5대 핵심 분야에 보면은 사실은 기존의 인터넷 4.0 전략에서는 표준화의 보안에 대한 문제들은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존의 정책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다가 이걸 하다 보니까는 이미 자기들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는 공장들의 어떤 자동화도 돼 있고, 교육적으로 고도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호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많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는, 표준화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참조 아키텍처라든지 표준화에 대한 것도 좀 해야 되겠다는 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참조 아키텍처 표준화하고 네트워크화를 하다 보니까, 그럼 네트워크에서 오고 가는 게 산업용 데이터들이 이제 보안이 확보가 안 되면 그런 어떤 기업의 기밀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이 외부로 노출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그 독일에서 말하는 이제 스마트 공장은 상당히 고도화된 형태인데, 그러다 보면 그런 시스템에서는 뭐 내외 협력을 해서 뭐 클라우드 시스템을 좀 쓴다든지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스템 보안적 부분도 좀 많이 강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 공장 인터넷 4.0 플랫폼 인터넷 4.0에서 이제 고도화되다 보면은 기존의 잉여 인력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화가 되면은 고성장 인력들은 계속 필요하지만 부분적으로 그 저성장 인력들의 일자리는 대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직업 훈련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지?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예전에 이제 인터넷 4.0에서는 대부분 분야별 산업협회들이 중심이 됐었지만, 정부가 좀 전체를 아우르는,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형태로 이 스마트 공장을 끌고 가겠다 해서 플랫폼 인터넷 4.0에서는 좀 균형된 형태로서 이제 좀 진행을 했고요. 뭐 국제표준화 같은 경우에도 뭐 단체 표준화 기관이라든지 각종의 표준화 단체들이 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로서 좀 이 형태를 좀 바꿔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첨단 제조 파트너십 프로그램에서 지금 발족을 통해서 이제 어떤 초기 정책을 추진했었고요. 주로 이제 그 미국 내 제조업들이 다시 리턴할 수 있는 그 전략으로서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AMP 그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데, 뭐 이 프로그램 내에 사실은 그 대통령의 어떤 위원회에서 이걸 주도를 하고, 여기에 이제 보면은 리스트가 삽목을 하게 됩니다. 독립기술 표준화에서 이제 삽목을 하게 되는데, 그 리스트 프로그램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이제 미국 내 공장에 산재하는
각종의 어떤 표준화된 아키텍처를 갖다가 좀 만들어서 호환성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그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서도 어떤 뭐 직업 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관계를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 추진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도요타 생산 방식이나 모노초코리 같은 그 생산 방식에 의해서 이미 지능화가 됐고 이미 독일과 미국이 하는 최적 생산 규모 자체도 효율화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 일본에서 스마트 공장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뭐 표준화를 뭐 구체적으로 취재하다가 그런 건 발견할 수는 없었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기계산업협회라든 그런 쪽에서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스마트 공장 모델이나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일본의 어떤 첨단 기술 과학 정책 R&D 정책의 일부로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첨단 제조 기술을 개발할 때 내용들이 좀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제 구체적인 어떤 표준화 아젠다나 그런 것들보다는 각 기술을 개발할 때 표준화 필요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개별적으로 표준화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SIP 프로그램 보여드렸는데 뭐 실질적인 설계제조 기술을 할 때 표준화 필요성이 있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산업계와 학계가 협업을 해서 관련된 어떤 기술을 표준화하고 그런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내 표준화 정책으로 봤을 때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 진도가 좀 빠른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박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2015년도에 1000개를 하고 2020년에 10,000개를 하겠다 딱 목표치를 정해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이건 대부분이 이제 기존의 공장들의 오토메이션 하는 거 그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스마트 공장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스마트 공장 천점에서 보면 뭐 일단 기초 단계, 중간 단계, 고급화 단계 하는데 사실 해외에서는 지금 고급화 단계 쪽을 이제 굉장히 스마트 공장 모델로 하고 거기에 대한 아키텍처라든지 표준을 어떻게 가져갈까는 끌고 가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가고 그냥 기존의 어떤 전통 중소기업들의 어떤 ERP라든지 MES, PLM 같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해서 좀 정보화를 확산하는 측면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시스템의 솔루션들이 공통적인 표준화 프레임워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반화해서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먼저 이번 부분이 먼저 되고 보고학생이 되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 보고학생 먼저 진행하면서 현재 동시에 표준화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스마트 공장 표준화 전략 수립 관련해서는 2015년 6월 달에 아마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제 산업부의 어떤 스마트 공장 보고학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스마트 공장 표준화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아마 7월 달에 아마 대외적으로 발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주로 살펴보면은 표준과 인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어떤 뭐 국가 표준 규격을 개발한다든지 현재는 이제 그 내용들은 이제 스마트 공장의 어떤 기본 개념이라든지 구성 요소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스마트 공장의 어떤 스마트 공장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인증 모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 그리고 용어 정의들을 좀 정리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 격차, 예를 들어 미스매치를 썼는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표준 정보들이라는 그런 관련 기술 정보들을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인데 그 정보 격차가 매우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해하는 수준도 다 천차만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스마트 공장에 쓰이는 어떤 표준되는 어떤 용어라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좀 스마트 공장에 활용될 수 있는 표준인지 그런 것들을 또 좀 하는 것도 국가표준 전략에 좀 포함을 했고요. 그리고 스마트 표준 활용 지원 제도에 관련된 것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지금 표준 라이브러리와 그리고 로드맵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공장 표준 기술력 향상 기반 조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어떤 표준 R&D 기반 노드맵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주가 되는 거고 스마트 공장 표준 추진 체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개설된 그 스마트 공장 추진단이나 그리고 스마트 공장 제조 산업회를 통해서 어떤 포럼을 만든다든지 국제협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리고 기술개발 같은 경우는 2015년 거를 지금 제가 언급을 했는데 대부분이 현장 자동화라든지 모델 공장 구축 방향에서 이제 2015년도에는 이제 113억 정도 투입된다고 돼 있었고 아마 4일 전인가 아마 그 산업부에서 그 R&D 그 사업 통합 사업 계획을 확정했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그 고도화 개선 사업이 한 90억 정도 그리고 중소기업들한테 이제 스마트 공장 도입확산 사업에 주는 게 한 150억 정도가 현재 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뭐 표준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공장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이제 표준 사업은 300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러면 스마트 공장이 그 어떤 표준화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10월 달에 5대 파일럿 프로젝트가 이제 그 배포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겠다는 거, 그리고 보급하겠다는 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2016년도에부터 스마트 공장 고도화 5대 파일럿 프로젝트를 지금 수립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공장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요거는 아마 그 산단,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 산단들의 지금 아마 KT라든지 몇 개 이제 그 업체들에서 그 클라우드를 이제 무료로 깔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 공장 하겠다는 그 제안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궁극적으로 가야 될 우리나라의 어떤 스마트 공장, 고도화된 스마트 공장을 좀 모델 공장 구축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 좀 보급하는 것, 그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 스마트 공장, 플랫폼 간의 상호연성 문제가 있다니까 상호연성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스마트 공장에 어떤 상호 운영성 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기본적인 마도 공장으로서 진행하면서 공장 구축했다는 것과 그리고 스마트 운영에 필요한 어떤 제품이나 솔루션들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사 육성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스마트 운영 표준화하겠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국제 표준 활동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많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스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뭐 대부분 뭐 SMB, SG8라든지 TC65 그리고 TC184라든지 184 SG4라든지 SG5 활동에 대해서는 앞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뭐 앞서 보셨던 뭐 보안 형태 활동이라든지 IEEE 2414 활동들에 대해서는 많이 좀 설명해 주셨고요. 뭐 IS 뭐 JTC원에서도 이제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 쪽에서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표준 라이브러리는 저희들이 이제 구축 작업을 진행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제 방법론을 세울 때 사실은 표준 라이브러리를 뭐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독일인가의 4.0 그 로드맵에서 보면 그 스마트 공장에 필요한 그 표준들에서 리스트업을 한 정도로서만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표준 누가 개발을 했고 분야별로는 어떤 표준이 필요하다, 어떤 표준이 있다 그런 걸 해놨고요. 다만 또 이제 리스트에서 예전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 표준 노력을 하면서 어떤 단체에서 어떤 표준들이 있고 이것이 어떤 분야에 응용이 되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응용할 때는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된다든지 어떤 부분들을 중점으로 봐야 된다는 좀 커멘트 문서 형태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공장 표준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독일의 4.0 표준 노점에 나와 있는 표준 목록을 참조하면서 내용적인 접근 방법은 이때 스마트 그리드 표준 노점에 있는 그 방법론을 좀 차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 공장의 표준 라이브러리의 부가 정보들을 상세히 구축을 하고 그리고 스마트 공장 스마트 제조기 표준기술연구회라든지 관련 그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스마트 공장 그 표준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하고 아울러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짜 활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제 설문조사도 현재 파일럿으로는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응답을 많이 해주길 바랬는데 한 50개 정도 업체만 주로 공급사들만 응답을 했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이게 이제 라이브러리 공개된 시점에 뭐 공급자라든지 수요자라든지 좀 의견을 들어서 좀 더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좀 정교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제 산학형 전문가 참여를 통해서 그 신규로 발굴한 스마트 공장에
표준은 86종으로 저희 발표를 했고요. 독일 인더스트 4.0 로드맵이라든지 그 레코멘데이션에 있는 내용들을 봐서 74종 해서 총 164종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공장 표준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했습니다. 주 대상 표준은 ISO, IC 등 공식 표준화 기구의 표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축을 했고요. 요 방법은 어떻게 들어갔냐면, 일단은 이 라이브러리에서 요 표준을 제작하는 기관들은 어디인지를 보고, 요 표준명을 예를 들어서 이제 한글과 영문으로 좀 같이 해줬습니다. 왜냐면은 특히 이제 KS가 부합된 거는 이제 한영을 이제 KS 부합된 걸 해줬고, 만약에 이제 부합화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임의로 할 수는 없으니까 영문만 밝혀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요 표준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 표준은 어느 부분에 활용될 수 있는지와 구체적으로 어느 기술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부합화된 표준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어떤 표준하고 부합화되어 있는지를 이제 기재를 했습니다. 부합화 표준을 기재한 이유는 예전 부합화되지 않은 ISO, IC 표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구입을 하려면 건당 되게 비용도 되게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부합화된 표준이 있으면 그 부합화된 표준을 봐서 필요하시면 참조하시라는 의미로서 이제 부합화 여부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전기전자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관련된 안전 시스템의 기능 안전성 관련 표준에서는 IC 61580 표준이 해당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표준은 기능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고 활용이 가능한 전기전자 기계장비에 활용이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표준과의 관계도, 그러니까 IC 62508과 혹시 이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천재점 표준이라든지 다른 표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하고, 그리고 히스토리적으로 이 IS 61508 표준이 될 때 다른 안전 표준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기재를 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표준을 찾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기구나 지역 표준기구도 보면 인더스트리, 인터내셔널 커먼 스탠더드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찾은 이 코드를 통해서 최선 바로 이 표준을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표준 관련해서는 KS 표준 찾아보니까는 8종 정도의 표준이 이제 부합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합화 표준은 이런 정도가 있다. 그런 형태로 이제 좀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에 적용된 주요 기술은 뭐 세이프트라든지 산업용 오토메이션 시스템, 그리고 어떤 이퀴먼트 언더 컨트롤에 관련된 기술들이 이 표준 관련이 있다고 리스트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표준화 노드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표준화 노드맵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가 상당히 기술적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간 기술자라든지 중간 관리자라든지 기술자 이상이 이해 당사자가 된다는 가정하에 어떤 스마트 공정의 표준화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한다든지 스마트 공정과 관련된 어떤 국제 표준의 활용과 확산을 목적으로 좀 구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 작업을 한 건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버전 자체는 이제 좀 시제품적인 성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공장 표준화 관련된 로드맵 관련해서 주요 분야를 좀 따져본 게 아마 스마트 공장 쪽에 필요한 게 어떤 용어 및 개념 모델에 관련된 표준에 관한 사항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스템 구조 관련된 거, 시스템 아키텍처 관련된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공장의 지원 기술들, 예를 들어서 산업교통통신이라든지 스마트 공장에 쓰이는 그 기기들의 혼간 사고에 대한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라든지 어떤 전자파 부분이라든지 해소 부분이라든지 주파수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묶어서 스마트 공장 지원 기술로 묶어가지고 진행을 했고, 그리고 공정 시스템 및 어떤 프로세서 관련된 거, 그리고 스마트 공장의 어떤 설비들의 계층 및 제어, 그리고 전반적인 스마트 공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것들, 그리고 스마트 공장 공장 내에 쓰는 작업자 및 장비의 역할과 인터페이스. 여기서 인터페이스는 이제 주로 이제 HMIDA, 그러니까 이제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중심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어떤 로봇이라든지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품 개발이나 그런 쪽에 어떤 표준들이 이제 지금 들어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마트 공장 어떤 시스템과 제품 생애 관리 주기 관리 측면에서 그 스마트 공장 표준 로드맵의 주요 분야들을 한 9개 정도 분야로 좀 구분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그 우리 저기 독일 이제 4.0 로드맵의 구분을 레퍼런스 하되 거기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덜어내고 그리고 저희 전문가들하고 그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한 9개 정도로 이제 그 분야를 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각 장별로 표준명하고 표준명이 어떤 건지 그리고 표준화 그룹은 그 어떤 그룹을 하고 있는지 세부적인 표준 내용은 뭔지 현재 어느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표준에 대해서 어떻게 표준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지 예를 들어 뭐 대응 전략이나 방향을 할 게 없으면 현행 유지 아니면은 향후도 추가적으로 표준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얘기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표준 라이브러리와 이제 표준 로드맵과 관계를 보면 표준화 로드맵은 그 좀 더 거시적 측면에서 각 분야별로 표준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하는 거라고 하면 라이브러리는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각 분야별 표준 내용들이 뭔지 리스트업을 해서 그 표준을 그 산업계 분들이 필요한 산업계 분들이 찾아서 레퍼런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표준 로드맵에서 이제 구축 결과물 예시를 보면 첫 번째 이제 용어 및 개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현재 지금 현상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용어 및 개념 모델에 대해서 다양하게 막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용어는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갖다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현재 그러면 용어 및 개념 모델과 관련해서 그 IC 뭐 예를 들어서 IC 표준들이 뭐가 있다고 또 전반적으로 개요를 소개해주고 나서요. 그리고 이 표준들 특히 이제 대표 표준들이 뭐가 있다고 구성을 얘기해주고 요 표준은 어떤 그룹에 서고 있다. 이거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노델을 보시고 그 기업에서 그 국제표준 제한할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관련된 유사 그룹의 동향을 파악하시고 그 그룹의 전문가로서 좀 활동하셔서 뭐 자신 기술을 좀 국제표준 활동을 한다, 그 국제표준을 제한한다든지 좀 그쪽 전문가들과 협업해서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만드는 걸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역 표준 내용이 뭔지도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향후 취지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전체 분야를 설명 못 드린 이유는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지금 수정 보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올해 말까지는 스마트 공장 로드맵 전체 내용과 라이브러리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1월 넷째 주 정도에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부 국정 주관을 해서 뭐 스마트 공장 표준 로드맵, 뭐 라이브러리 그리고 뭐 앞서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스마트 공장 표준과 R&D 로드맵이라는 그런 성과물들을 전반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 오신 분들께서도 그 오늘 세미나와 그리고 이제 15년 1월 달에 열릴 세미나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